안녕하세요. 아니아파TV 양도학입니다. 뇌경색 2부 치료와 예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에 의한 갑작스러운 신경학적 증상들이 생겼을 때 119에 신고를 하고 가까운 병원에 가서 시술이나 치료를 받는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병원에 서둘러서 가야 할까요? 1번 마비가 좋아지기 위해서, 2번 마비가 진행하지 않기 위해서. 네, 정답은 2번 마비가 더 진행하지 않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뇌경색은 이미 발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비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서둘러 병원에 가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뇌경색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서둘러 병원에 가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뇌경색의 원인을 찾아 2차 뇌경색을 예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즉,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의 뇌경색의 위험 인자를 관리하는 목적이 있겠고, 뇌혈관이나 경동맥 협착 및 이상이 있는 경우에 시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을 가야 됩니다. 뇌경색이 왔으면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뇌경색이 또 오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뇌경색은 또 옵니다. 지금 아래에 있는 이 두 사진을 보면은 MRI 사진인데요. 이 A라는 사진은 실제로 지금 뇌경색이 온 부위를 나타낸 하얀색 부위고, B 사진은 같은 환자에서 관류 영상을 찍었더니 실제 녹색 부분의 뇌에까지도 혈액의 흐름이 감소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자 같은 경우는 지금 뇌경색이 관리가 안 될 경우 더 진행이 되어서 보다 더 큰 범위의 뇌경색으로 진행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뇌 조직과, 즉 이 하얗게 보이는 뇌 조직과 죽어가는 뇌 조직, 이 녹색의 범위를 허혈성 반영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죽어가는 뇌 조직을 살리는 것이 병원에 빨리 와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허혈성 반영부, 즉 죽어가는 뇌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보통 하루 정도를 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허혈성 반영부는 처음에 급성기 뇌경색, 죽은 뇌 조직이 확인이 된 이후 관류 영상을 찍게 되면 죽어가고 있는 뇌 조직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죽은 뇌 조직과 죽어가는 뇌 조직이 일치하지 않다면 결국 이 환자의 경우에는 더 뇌경색이 진행한다고 판단을 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혈관 주사를 통해서 혈전 용해술, 피딱지 녹이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뇌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실제 혈전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머리뼈를 직접 열어서 혈관에 있는 피딱지를 제거하는 혈전 제거술이 있지만, 최근에는 뇌혈관 조영술의 기술이 발달을 하여서 잘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가운데 있는 혈전 용해제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이 뇌혈관 조영술에서 보면은 실제 우리가 중대뇌동맥 혈관이 막혀서 피가 가지 않았었는데 뇌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피딱지를 제거한 다음 혈류가 잘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의 주목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죽어가는 뇌 조직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치료 방법이겠습니다. 그럼 뇌경색이 온 것 같아서 한의원에서 침을 맞다가 며칠 뒤에 병원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며칠 뒤에 병원에 가면 뇌경색 진행을 막기 위한 치료는 필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혈전 용해술과 혈전 제거술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뇌경색 범위와 뇌경색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MRI 검사나 뇌혈관 조영술의 검사를 시행할 것이고, 두 번째로 이 뇌경색의 원인을 찾는 2차 뇌경색 예방을 위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마비나 그런 신경학적 장애들은 향후 어떻게 되나요? 뇌라고 하는 것은 중추신경이기 때문에, 즉 중추신경계는 회복이 제한적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뇌졸중 초기에 급격한 신경학적 장애가 생겨서 일주일 지나면서 서서히 신경 회복을 보이긴 하지만, 뇌졸중 발생 전 당시와 비교해 보면은 완전 회복을 하더라도 일부 장애가 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뇌경색으로 사망할 수도 있나요? 네,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뇌경색으로 사망하는 원인은 우리가 치료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뇌과적 합병증들, 폐렴이 발생한다거나 혹은 뇌경색 생기는 분들이 대부분 심장이나 기타 만성질환이 동반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있습니다. 또 머리 자체의 원인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뇌부종과 두 번째는 2차성 뇌출혈입니다. 뇌부종은 뇌경색이 생긴 이후에 보통 3에서 4일, 길면 2주까지도 지속이 되는데, 아래 CT에서처럼 오른쪽 뇌에 뇌경색이 생겼었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뇌경색 부위가 부종이 생기면서 정상 뇌조직까지 압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뇌부종이 심하게 되면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로 응급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머리뼈 절제술, 머리뼈 제거술을 시행합니다. 머리뼈 제거술은 그림에서처럼 머리뼈를 직접 떼어내어 뇌의 압력을 줄이는 방법이겠고, 오른쪽에 뇌 부종이 심해져서 결국 머리뼈 제거를 시행하였습니다. 오른쪽으로 머리뼈가 없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4일째 봤더니 뇌 부종이 많이 호전이 되었었고, 이분은 4개월째 머리뼈 성형술을 시행했고, 반면에 과거에 우리가 뇌경색을 앓았던 분이는 까맣게 이렇게 반흔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3, 4일 동안 뇌부종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뇌부종이 빨리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뇌경색의 범위가 넓거나, 그다음에 나이가 많거나, 지병이 많거나, 혹은 내과적인 문제들, 몸에 염증이 있는 상태거나 기타 등등의 컨디션이 안 좋은 경우에는 뇌부종이 빨리 좋아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2차성 뇌출혈이 생기는 경우는 결국 뇌관류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뇌관류는 무엇이냐면 앞서 막힌 뇌혈관이 뚫리면서 생기는 출혈입니다. 그래서 증상은 우리가 뇌경색 범위 그 내에서 보통 출혈이 생기기 때문에 뇌경색 발생 증상과 비슷한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증상이 더 심해지고 합병줄도 잘 생겨서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뇌경색에 대해서 1부와 2부에 나눠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목, 동맥 협착, 심장질환, 흡연 등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고, 뇌경색은 정말 생기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졸중 전조 증상인 일과성 허혈 발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